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결혼식 날 파토나거나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장면들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전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당연히 주변에서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될 거라곤 감히 상상도 못했네요. 차라리 식이라도 안 올렸으면 다행일 텐데 전 결혼식까지 다 치르고 뒤통수를 맞아서 헤어졌네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요. 저랑 남자친구는 결혼 전 2년 가까이 만났어요. 그 사람과 전 성향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만나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성향은 다르지만 취향이 비슷했고 저의 모자란 점을 그 사람이 많이 채워줬거든요. 광고회사에 다니는 전 늘 바빴어요.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주말에도 일하는 일이 많았죠. 그에 반해 남자친구는 6시면 칼같이 퇴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성격도 정반대인 게 전 늘 기억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든 금방 까먹곤 했죠.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좋게 말하면 둥글고 서글서글하고 나쁘게 말하면 덜렁거리는 성격이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훨씬 꼼꼼하고 볼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 이렇게 반대 사람을 만나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자기, 우리 오늘 어디 가기로 했더라? 마포에 고깃집 예약해놨다고 했잖아. 아이, 그새 또 까먹었어? 맞다, 맞다. 나 기억력 안 좋잖아. 기억났어. 거기 가기로 했지? 맛있겠다.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사니? 자기가 맨날 챙겨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런 일이 일상이었죠.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래? 나랑 반대의 사람을 만날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전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제가 워낙 덜렁거리는 편이라 늘 반대의 사람을 꿈꿔왔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모자란 부분을 다 채워준다고 느꼈거든요. 그 사람도 제가 다른 여자랑 다르게 의심도 없고 뒤끝 없는 성격이라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2년가량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남녀가 바뀌었더라고요. 주변 얘기 들으니까 결혼하려면 최소 6개월, 그래도 1년 전에는 준비해야 한다던데. 나 그렇게 할 자신 없어. 일이 바쁘기도 하고. 나도 친구들 보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 같긴 하더라. 식장 잡고 스튜디오 촬영해서 수정본까지 받고 하면 1년이 딱 좋다고 하던데. 6개월 전부터 하면 좀 급하다고 나중에 쫄린다고 하더라고. 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야.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안 되나? 결혼식 그거 2시간도 안 하는 건데 뭘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대? 나 지금 하는 프로젝트도 바빠 죽겠는데. 미선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식당 예약 하나도 귀찮아하면서. 아이, 그럼 내가 알아볼 테니까 중요한 것만 네가 같이 가서 보는 걸로 해. 진짜? 그래도 돼? 그럼 나야 좋지. 나 정말 결혼식에 대한 로망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진짜 소박하게 하자. 저희는 이렇게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죠. 대부분 커플은 여자가 꼼꼼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서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정반대로 신랑이 결혼식의 모든 걸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상견례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끝났죠. 연애 초기부터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자주 바래다 줬었고 명절마다 과일이나 고기도 종종 보냈던 터라 점수는 진작 받아놨었거든요. 시어머니 될 분도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뵌 적 있었고요. 잠깐 뵀었지만 인상이 워낙 좋으셔서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엄마랑 연배가 비슷해서 상견례 분위기도 좋게 마무리됐고요. 문제는 양가 모두 1년 뒤 결혼은 너무 늦다
라고 말씀하셔서 6개월 뒤 결혼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남친은 결혼식 6개월 플랜에 맞춰 엑셀 시트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난 상견례가 제일 떨렸는데 그 다음은 뭐 준비해야 돼?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넌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일단 다음 주말에 웨딩 박람회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플래너랑 스드메 어디 갈지 좀 둘러보자. 거기서 예약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대. 그 전에 몇 군데 예약 걸어놓은 데서 자기한테도 전화 갈 수 있어. 그래? 나 금요일에 바빠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알겠어. 남자친구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예약도 해놨다고 하니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저도 주변에 물어보니 결혼 전엔 웨딩 박람회 가서 알아보면 혜택이 많다고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하나도 안 알아본 걸 혼자 찾아보고 예약도 했다고 하니 바빴겠구나 늘 고마웠죠. 그리고 저희가 박람회에 가기로 한 전날 플래너라고 하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미선 씨 되시죠? 저 박정희 플래너인데요. 근데 신부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 광고회사 다니는데요. 그건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자기가 제 직업이 뭔지 왜 궁금해해요. 제가 백수면 어떨 건데요. 좀 어이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갔죠. 근데 저희가 초행길이라 그런데 내일 가는 곳이 몇 층이죠? 글쎄요. 2층인가 3층인가. 신부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녀가 전화한 이유는 시간대랑 가격대를 확인하려고 전화했던 거였는데 정작 위치도 정확히 모르는 웨딩 플래너라니 신뢰가 안 가는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죠. 물론 단기간 일하는 곳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했지만 영 믿업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랑 박람회에 갔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 박람회에 가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아마 그중에 제가 가장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휴대폰과 수첩에 리스트를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남자친구도요.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 속에 저희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죠. 모든 곳에 새하얀 드레스가 수백 벌, 아니 수천 벌 걸려 있었지만 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저의 취향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유행인지도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기가 빨릴 뿐이었어요. 미선아, 저기 걸린 드레스 너무 예쁘지 않아?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더 흥분해서 절 이리저리 끌고 다녔죠. 그럴수록 전 기력이 쇠해질 뿐이었고요. 나 이제 좀 피곤한데. 우리 상담 예약 몇 시지? 시간 다 되지 않았어? 기진맥진해버린 전 남친을 끌고 예약한 부스로 갔죠. 어제 저랑 통화한 웨딩 플래너가 있더라고요. 보통 결혼 넉넉하게 1년 반, 최소 1년 전에는 준비하시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많이 늦으신 편이에요. 식장부터 스드메, 본식 스냅, 혼주 메이크업, 웨딩밴드, 예복, 신혼여행, 청첩장, 본식 드레스, 혼주 한복. 정말 정할 게 너무 많아요. 결혼 전에 준비할 게 그렇게 많아요? 드레스도 촬영용, 본식용 고르고 미리 가봉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혼집이랑 가구, 가전도 계약하셔야 하잖아요. 스튜디오 사진 나오면 청첩장 찍고 청첩장 모임도 하셔야 하고요. 중간중간 피부과도 가셔야 하고요. 예단 예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최소한 간단하게 할 거라 예단 예물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신혼집도 플래너님이 관여 안 하셔도 될 듯해요. 예신님보다 예랑님이 더 자세하게 아시나 보네요. 그럼 우선 스드메 얘기만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한참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야, 나 너무 피곤해. 나중에 결정하자. 나 지금 못 고르겠어. 그리고 배고파. 여기 카탈로그 보면 나오잖아. 여기 있는 드레스 괜찮지 않아?
스튜디오랑 플래너라도 계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랑님이 잘하시네. 신부님이 그렇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보기에는 신부님이 원하는 게 이런 스타일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저 오늘 안 고를래요. 오늘 예약해야 웨딩링, 웨딩밴드도 15% 할인해드려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 일단 하나라도 계약하자. 너 하나도 모르잖아. 내가 며칠 동안 알아보고 왔어. 너 잘 어울릴 거야. 아이, 내 말 믿어. 맞아요. 그냥 이걸로 하세요. 이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됐어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나 갈래.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저한테 하루뿐인 나를 그렇게 대충 상담하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날 결정하면 훨씬 싼 건 알죠. 하지만 저한테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가방을 들고 나오니 남친도 저를 따라 나왔죠. 거기서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거 몇 프로 할인받자고 마음에 안 드는데 결정해야 되냐고. 그분이 그렇게 성의 있게 말하는데 자리 박차고 나오면 뭐가 돼? 패키지도 내가 알아본 데 중 여기가 제일 괜찮았고. 아니 글쎄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성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별로라고 가자고 했잖아. 오빠답지 않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싫다고 한 적 있어? 내가 입을 드레스인데 내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 연애하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던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싸우게 됐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상했거든요.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너 하나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남친도 짜증났고, 웨딩 플래너라는 여자가 예랑님이 잘 아시네, 신부님이 그렇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비꼬아서 말하는 걸로 들렸거든요. 그 여자가 말하는 것도 빈정상했지만 2년 동안 만났던 남자를 이거밖에 몰랐나 싶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해서요. 며칠 동안 밤마다 펑펑 울고 눈이 부어 출근했더니 희한하게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바로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날 저녁 맥주를 사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 생각 수백 번도 더해. 그러니까 네가 칼자루를 쥐었어야지. 그래도 남친이 귀찮은 거 다 알아보고 해준다며. 그 정도는 심한 말도 아니지 뭐. 사실 미선이 네가 하나도 모르는 건 맞는 말 아니야? 나도 웨딩 박람회가 싸서 그날 가서 플래너랑 스드메 다 계약하고 왔어. 네가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지. 그 금액의 10%면 얼마나 큰데. 따지고 보면 남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서울에 있는 식장이랑 스튜디오 다 못 돌아다니니까 박람회 가는 건데 그날 결정 못하면 나중에 또 가야 되잖아. 시간도 버리고 돈도 날리는 건데 난 남친이 현명하다고 본다. 아니 내 편이야 남친 편이야? 오늘 나 위로해 주려고 모인 자리 아니었어? 다들 왜 이렇게 속 끓는 소리만 하는 건데. 네 편 들어주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남친 말이 맞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싸울 일 더 많은데 어서 화해해.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그날 밤 남친이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침 다음 주에 신혼집 계약 때문에 이야기할 게 있긴 했거든요.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거든. 그런데 너 술 마셨어? 그래, 속상해서 술 마셨다. 왜? 우리 2년 넘게 만나면서 한 번도 안 싸우다가 자기가 딴 여자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속상해서 마셨다. 미안해.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했던 것 같아.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도 드레스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눈이 돌아갔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또 풀리더라고요. 며칠 동안 남친과 연락을 안 하면서 알아봤는데 사실 그 웨딩 플래너가 있는 업체가 꽤 큰 회사라 거기로 결정해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피곤해서 좀 예민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았고요. 남친이 많이 알아봤으니
더 잘 알았을 텐데 제가 욱해서 그냥 지른 것도 어느 정도 있겠다 싶었죠.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받아주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앞으로 제가 결혼 준비를 할 자신도 없었죠. 아니야, 내가 그날 과했어. 그날 상담했던 업체로 결정하자.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니 이제 전 예신, 남친은 예랑이로 불리게 됐죠. 그리고 웨딩 플래너와 단톡을 만들어 일정이 생길 때마다 공유해 주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나 불만이 있다면 문의를 할 때마다 답변이 느리다는 거였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4시 반쯤 카톡을 하면 5시가 안 돼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5시 퇴근으로 바꿔놓고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9시 반이 되어서야 연락 오더군요. 사실 저야 궁금한 게 별로 없고 대부분 친정 엄마나 예비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것들이었거든요. 어른들이 물어보시는 건데 늘상 이런 식이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게 일상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가면 저랑 남친이 늘 먼저 도착해 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앞에 일정이 생각보다 딜레이돼서요. 늘 대충 웃으며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물론 이외에도 잘 챙겨주는 것도 있었죠. 제가 늘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아서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볼 때마다 신경도 써주곤 했어요. 신부님, 다이어트 스트레스 많다고 하셨죠? 제가 추천드리는 피부과로 가시면 승모근 보톡스 7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식단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신랑님은 평소 관리 잘하고 계시니까 따로 안 보내드려도 괜찮으시죠? 할인 쿠폰을 주고 신경 써주는 건 좋았지만 묘하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단톡에서는 저보다 남친이 주로 이야기를 했죠. 스케줄이나 결정은 남친이 맡아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랑님, 어쩜 이렇게 자상하세요? 진짜 꼼꼼하시다. 신부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 살면서 생전 질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말하면 뭔가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결혼 준비를 했다고 플래너가 신부님 꼼꼼하시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베베 꼬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톡이 몇 번 반복될 때마다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당연히 플래너에게도 남친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결혼 전 별거 아닌 것도 예민해진다고들 하던데 제가 그런 건가 했죠. 그러다 며칠 뒤 폭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플래너와 있는 단톡으로 청첩장 샘플을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청첩장은 스튜디오 사진 이후에 나오는데 일정이 촉박하니 디자인부터 고르라고요. 그런데 보내준 시안이 다 너무 별로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 구렸어요. 이런 말 하면 우습지만 전 광고 회사에 다녀서 그런 디자인 보는 눈이 좀 높거든요. 저희 바닥 사람들은 청첩장 문구 하나하나도 다 카피처럼 보고 그 사람의 감각이라고 여기면서 봐요. 물론 디자인도 포함이고요. 가끔은 예쁜 드레스보다 센스 있는 청첩장에 대해 더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남친에게 지금 카톡으로 받은 디자인 다 좀 별로지 않아? 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어떤 게? 난 괜찮은데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평소 우리 신경 많이 써주는데 어련히 예쁜 걸로 골라줬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샘플을 받아봤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 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침 회사 동료한테 물어보니 친한 분이 인쇄업계에 있어서 시세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료 청첩장이 예뻤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그쪽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했죠. 야, 넌 드레스나 스튜디오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청첩장에 열 올리는 거 진짜 이상한 거 알지? 딴 사람들은 청첩장 한 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누가 그거 몰라?
근데 그때 받은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해. 우리 회사 아는 분이 더 예쁘게 싸게 해준다잖아. 그리고 지금 받은 거 진짜 짱 구려. 난 그렇게 구린 거 창피해서 못 돌려. 기껏 알아봐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게 미안하니까 그렇지. 아이, 난 말 못하니까 네가 말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한테는 안 미안하고 그 여자한테는 미안하냐? 자기 진짜 이상하다. 어차피 우리 돈 내고 쓰는 건데 그 사람 돈 내고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남친이랑 다툰 뒤 단톡에 이야기를 했죠. 청첩장은 제가 아는 업체에서 진행하겠다고요. 플래너가 추천한 업체 디자인은 막말로 20년 전 감성 같았거든요. 플래너님, 청첩장은 제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신부님, 저 베스트 플래너예요. 제가 보내드린 게 가성비도 제일 인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제 말 믿고 하시면 돼요. 이날은 6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칼답이 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는 업체가 있으니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또 읽지 않더라고요. 이 여자랑은 이상하게 말을 섞을 때마다 묘하게 기분 이상했어요. 참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직접 만날 때만 상냥한 척 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한마디로 사람의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청첩장은 제가 아는 업체에서 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로 그녀도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죠. 결혼 준비는 뭐가 그리 할 게 많은지 스튜디오 드레스와 본식 드레스 선정을 위해 드레스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쪽에는 특히 문외한인 저를 위해 결혼한 동기가 와줬어요. 플래너도 동행인 패키지라 그녀도 왔고요. 관심도 없었지만 막상 샵에 가서 입어보니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은 웨딩드레스 입은 저를 보고 박수치기 바빴죠. 물론 제 친구가 시켜서 했지만요. 하지만 몇 번 갈아입고 나니 금방 지치더라고요. 물론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친구가 옆에서 챙겨주는 게 정말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드레스 갈아입을 때마다 드레스 특징을 도안으로 그려주기도 했고요. 역시 경험치는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너 결혼하는 데가 조명이 이쁘다며? 내 친구도 거기서 해서 아는데 그럼 비즈 많은 걸로 입는 게 좋아. 다음 샵도 가보자. 샵을 옮기며 투어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걸 입는 것도 힘들지만 입었던 걸 어떻게 하나하나 기억하며 골라야 하나 고민이었죠.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남친의 박수 소리도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그런데 너네 플래너는 우리보다 늦게 오더니 지금 일을 하는 거냐 놀러 온 거냐?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왜? 아까 옷 갈아입기 전에 상담 잘해줬는데? 너 눈치 없는 건 하여간. 플래너 너네 신랑 옆에 붙어서 여시처럼 눈웃음 치는 거 못 봤어? 나였으면 한바탕 지랄했다 진짜. 제3자인 나도 이렇게 꼴 보기 싫은데.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정말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막상 제가 드레스 갈아입고 나올 때는 절 자세히 보지도 않고, 아니 신경도 안 쓰면서 마치 남친 옆에 착 붙어 있는데 제가 신부인지 본인이 신부인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러면서 둘이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랑님은 회사에서 무슨 업무 하세요? 그냥 사무직이에요. 진짜요? 전 처음에 보고 모델인 줄 알았잖아요. 사무직인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좋으세요? 턱시도는 왜 안 맞추셨어요? 몸 좋으셔서 맞춤 예복 하시면 너무 멋지실 것 같은데. 결국 승질 더러운 제 동료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군요. 플래너님, 드레스에 맞춰서 액세서리 바꿔주고 헤어 체인지 안 해주세요? 지금 뭐 하세요? 일 안 하세요? 플래너님이 어레인지 해주셔야죠. 그제서야 플래너는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더군요. 남친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요. 동료는 함께 있는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있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밥도 안 먹고 먼저 간다고 하더군요.
저희 커플은 집에 오는 내내 냉랭한 분위기로 있다가 결국 제가 입을 열었죠. 오늘 뭐 잘못했는지 몰라?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기 기분 나쁜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지. 오늘 드레스 입고 기분 좋다가 왜 화난 거야? 전부터 단톡에서 플래너랑 자기랑 얘기하는 거 보고 기분 안 좋을 때 많았거든? 근데 오늘 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단톡에서 기분 나빴던 거 있으면 진작 이야기하지.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리고 오늘 어떤 게 내가 뭘 어쨌길래 나 그 여자가 물어봐서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오늘 나 웨딩드레스 입으러 간 거야. 근데 딴 여자랑 딱 붙어서 희낙낙거리고 있으면 내가 기분 나쁠 거란 생각은 안 해? 자기가 다 받아주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 카톡도 그래. 그냥 단답형으로 말하면 되잖아. 너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언제는 내가 상냥하게 말하는 게 좋다며. 오늘도 내가 뭘 받아줬다고 그래. 그럼 우리 결혼 준비해주는 사람인데 물어보는 거에 대고 그걸 왜 물어보세요? 하고 받아쳐? 그게 더 무례한 거 아니야? 최소한 내가 기분 안 나쁘게 날 배려는 했어야지. 오죽하면 진경이가 둘이 앉아있는 거 보고 이상해 보인다는 말을 하겠어. 그래. 내가 네 회사 친구 진경 씨가 그런 말 했을 줄 알았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너 진경 씨가 그렇게 말해서 이상하게 본 거 아니야? 평소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의심쩍은 행동한 적 있어? 네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남편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편들지는 못할 망정. 네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나 평소에도 네 친구 이상했어. 갑자기 내 친구 욕은 왜 해? 걔가 플래너랑 자기랑 둘이 있는 거 처음 봤는데 딱 봐도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걔 원래 결혼 전에도 남편이랑 자주 싸우고 결혼한 다음에도 맨날 싸운다며.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보였겠지. 됐다. 그만 얘기하자. 나야말로 기분 나쁘거든? 누가 할 소리? 괜히 내 친구 탓하는 걸로밖에 안 들려. 오빠가 행실 똑바로 했으면 그 여자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것도 플래너 감싸는 걸로밖에 안 들려. 이렇게 싸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드레스 투어고 뭐고 결혼식을 다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뿐인 드레스 투어인데 이렇게 망쳐버린 것도 속상하고 이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도 짜증나고 그보다 더 승질나는 건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였죠. 마음 한켠이 무겁더라고요. 이 남자가 바람핀 건 아니지만 자꾸 비슷한 걸로 싸우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고요. 아무리 결혼 전에는 많이 싸운다고들 해도 평소 안 그러던 저라 더 갈팡질팡하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조차 고민하게 되는 게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제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인데 앞으로 평생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생각까지 들면서 함께할 수 없겠다는 결론이 들더군요. 아마 결혼 전 파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필 그렇게 싸운 이틀 뒤가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전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없겠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분에 대한 기만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전날도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전 만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날도 찾아왔지만 전 나가지 않았고요. 늦은 밤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의 아들이 너무 울고 있다. 식사 자리에서도 죽상으로 앉아있더니 저녁에도 혼자 공원에서 울고 왔는지 눈이 팅팅 부어 들어왔더라고요. 아들한테 모두 다 들었고 자기도 따끔하게 혼냈으니 네가 마음 풀고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막상 시어머니가 대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 남자가 평소 얼마나 절 위하고 잘 해줬는지는 다른 누구보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평소에 늘 만나던 집 앞 놀이터에 나가보니 그 남자가 풀이 죽어서 축 늘어진 어깨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만 얘기하자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앉아있어? 나 딴 여자 편들고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남자랑은 같이 못 살아.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파혼은 절대 못한다고, 화 풀릴 때까지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하면서 화가 안 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같이 펑펑 울면서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했죠. 다음날 웨딩 업체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담당 플래너를 바꿔달라고요. 플래너 때문에 신랑이랑 싸워서 파혼할 뻔했다는 말도 전했죠. 그랬더니 팀장은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오후에 사무실로 꽃바구니를 보냈더라고요. 태어나서 본 꽃바구니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였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받고서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팀장에게 전화가 왔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식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박정희 플래너가 계속 진행하는 건 힘드실까요? 지금 바꾸면 박정희 씨 실적에도 크게 리스크가 남아서요. 물론 신부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 언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있는 단톡은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일정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물론 드레스 투어에 있던 일에 대해 담당 플래너한테 직접 사과받고 싶다고도 말했고요. 팀장은 제 요구를 모두 받아줬습니다. 그 플래너도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팀장님께 말씀 전해들었어요. 그날 제가 했던 행동이 좀 과했나 봐요. 기분 많이 언짢으셨다면서요? 아니요, 과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왜 플래너님이 남의 신랑 옆에 앉아서 몸이 좋으니만이 어디 회사 다니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플래너님은 원래 일 그렇게 하세요? 어머, 제가 말을 또 이상하게 했나 봐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앞으로 오해하는 일 없으시게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통화도 사과를 받는 일도 썩 유쾌하지 않게 끝났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촬영이 끝나고 저희는 생략한 게 많아서 그녀의 얼굴을 볼 일은 없었죠. 결혼식 당일은 눈 깜짝할 사이 다가오더라고요. 결혼식 날은 새벽부터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고 고개를 돌리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반대로 고개를 돌리니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부터 먼 친척 어른, 회사 사람들, 그리고 남편의 친척들까지 인사하느라 정신이 쏙 나가 있었어요. 빨리 시계 끝나고 두꺼운 화장을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런데 대기실로 그 여자, 웨딩 플래너가 들어오더라고요. 신부님, 축하드려요. 역시 드레스 잘 어울리실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시네요. 플래너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식장 동행 아니지 않으셨어요? 네, 다른 예랑 예시님들 식장 미팅 있어서요. 인사드리려고 왔죠. 행복하세요. 아이고, 저 이제 가야겠다. 결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걸 왜 그럴까 의아했지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결혼식의 주인공인 전 정신이 없어서 금방 까먹기도 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저희는 신혼부부가 됐습니다. 고작 그 2시간을 위해 정신없이 6개월을 준비했다는 게 공허할 정도였죠. 결혼 준비를 다시 하기 싫어서 재혼은 못한다는 말이 한편으로 이해가 됐죠. 물론 결혼을 하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같은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금요일에는 치킨을 시켜서 맥주를 마시고 주말엔 늦잠을 자다가 배가 고파질 때쯤 일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밥을 해먹는 일상이 좋았습니다. 그게 신혼의 묘미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바빠지기 전까지는요. 늘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청소를 해놓고 찌개도 끓여놓던 남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몇 주가 안 돼서 회사가 바빠졌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근 3년 동안 보면서
이 남자가 바빴던 걸 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신혼의 회사 일에 치이는 게 안쓰러웠죠. 여보, 오늘 저녁도 늦어? 밥은? 내가 해야 돼? 아니 나 이번 주 내내 야근할 것 같아. 저녁 먹고 와야 할 수도 있어. 이따 오후에 상황 보고 연락할게. 갑자기 바빠진다니까 서운하네. 난 프로젝트 끝나서 좀 나아졌는데. 내가 괴롭힐까봐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남편은 바빴죠. 늘 야근하는 건 저였지만 입장이 바뀌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프릴 잔뜩 달린 앞치마를 입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새댁 느낌이 나고 나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저 역시 금세 바빠져서 새댁 기분을 만끽하는 건 오래가지 않았죠. 광고회사의 특성상 새로운 프로젝트에 언제 투입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없었거든요. 그날은 새 프로젝트가 시작된 걸 기념으로 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팀은 유독 주당이 많아 회식만 했다 하면 끝장을 보곤 했죠. 보통 11시가 넘어 술자리가 끝나는데 그날따라 9시도 안 돼서 자리가 끝났죠. 저 역시 술을 못 마시지는 않는 터라 일찍 끝나는 게 약간 아쉬웠죠. 신랑한테 간만에 회식한다고 허락까지 받았으니까요. 미선이 너 오늘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유부녀들은 오늘 같은 날이 꿀인데. 남편한테 회식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에 황금 같은 회식인데. 맥주 딱 한 잔만 더 마실까? 완전 좋지. 노가리에 생맥. 야, 근데 저기 봐봐. 저기 가라오케 앞에 전에 드레스 투어 갔을 때 그 웨딩 플래너 아니야? 어디? 비슷하긴 한데. 에이, 설마. 너 어디 가서 광고회사 다닌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눈썰미 없어서 쓰겠냐? 쌍꺼풀이랑 코랑 완전 똑같구만. 그래, 저 골반. 내가 오후 내내 봤잖아. 너 나 눈썰미 좋은 거 몰라? 나 한 번 본 사람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걸로 유명하잖아. 저랑 드레스 투어에 같이 갔던 동료가 발견한 사람은 웨딩 플래너였어요. 사실 그 친구가 맞다고 몇 번이나 말했을 때도 좀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 눈썰미도 없고 누구 얼굴을 잘 못 알아보기도 했지만 웨딩 플래너와 너무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들어가는 곳은 가라오케, 쉽게 말해 룸사롱이었거든요. 저 여자 어이없네? 우리 여기 술집 가자. 바로 앞이라 잘 보이겠네. 재밌겠어. 제 회사 친구 진경이는 모험심이 강하고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죠. 저랑은 정반대 성격이어서 평소엔 그럴 때마다 만류하곤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저도 말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오케 건너편 맥주집 창가에 앉았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말 웨딩 플래너가 룸사롱 아가씨가 맞는지요. 몇 분이 흐르자 룸사롱에서 그 아가씨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 소위 홀복이라고 부르는 몸매가 모두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옆에는 거의 아빠뻘의 아저씨가 있었는데 가슴을 의도적으로 비비적거리며 룸사롱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야, 맞잖아. 그날 샵에서도 저 구두 신고 있었어. 내가 저 샌들 갖고 싶었던 거라 정확히 기억나. 너한테도 그날 내가 말했잖아. 저거 쉽게 사기 힘들다고. 기억 안 나? 맞아요. 웨딩 플래너는 저희랑 만날 때마다 그 힐을 신고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신고 있어서 저도 정확히 기억해요. 저렇게 특이한 디자인은 어디서 사는 건가 궁금해서 쳐다봤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힐을 신은 발목부터 종아리 라인도 익숙하네요. 저 여자 어쩐지 성형 빡시게 했다 싶었는데 밤에는 술집 나갔던 거야? 와, 회사에서 알면 놀라겠다. 저 여자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너 결혼식 당일에 웨딩 플래너 비동행이라고 하지 않았어? 드레스 투어 때도 저보다 그녀에 대해 더 격분하던 진경이라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날 식장에서 다른 미팅이 있어서 왔대. 그런 일 종종 있었나 보던데? 그럼 인사나 곱게 하고 갈 것이지. 지가 너네 신랑 넥타이를 왜 만져줘? 나 그날 어이없어서 진짜 한 대 칠 뻔했잖아. 너 대기실에 있어서 못 봤지?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저 플래너 하는 짓 재수없어서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진짜 끝까지 재수없네. 그때였어요. 진경이랑 그녀의 만행에 대해 한참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녀가 룸사롱 밖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맥주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멱살을 쥐고 싶었죠. 그럴까 말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저 여자 옆에 혹시 아니지? 아니야, 맞아. 제대로 봤어. 너 눈썰미 좋잖아. 그 술집 여자 옆에 있는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네, 요즘 야근하느라 바쁘다는 그 남자요.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 입술에 쪽쪽거리는 게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평소 제가 회식하는 것만 알았지 어디서 하는지는 생전 물어보지도 않았으니 길 건너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직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아니, 저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애인처럼 그리고 손님처럼 대하더군요.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에 타기 전 넥타이를 챙겨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입술에 자기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전 진경이와 함께 그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나 봐요. 진경이가 휴지를 건네더군요. 나쁜 새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정말 뇌가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의문이 들더군요. 둘이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걸까? 나 몰래 결혼 전부터 만난 걸까? 저 남자는 바람이 나서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 그럼 내가 회식하는 걸 알고 신이 나서 룸사롱에 놀러 온 걸까? 저 개자식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일단 다른 것보다 물증 확보가 먼저라는 결론이 있었어요. 남편이 자는 사이 그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왔죠. 괘씸하게도 비밀번호는 0311, 저랑 처음 만난 날이더라고요. 플래너로 가장한 그 꽃뱀이 남편한테 먼저 겐톡을 보냈더라고요. 신랑님, 결혼 준비 비용으로 결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신랑분들 이걸로 비상금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완전 미친년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기프트콘을 보내질 않나 좋은 하루 보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겐톡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공유 안 한 일정도 남편한테만 보내주고요. 남편은 몇 번 씹다가 일정 이야기를 하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대화가 많아진 게 제가 청첩장 업체를 바꾸자고 했을 때였어요. 신부님 때문에 속상하다 자기 상사한테 혼이 났다면서 투정을 부렸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밖에서 따로 만날 수 없냐고 묻더군요. 맞아요. 드레스 투어 때도 둘은 꽤나 깊은 관계였더라고요. 제 친구의 촉이 맞았어요. 안 그러면 그 여자가 남의 신랑 옆에 찰싹 붙어서 몸이 좋으니 많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겠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결혼할 여자가 눈앞에서 드레스를 입는데 옆에 바람피는 여자를 앉혀두고 있는 거잖아요. 2년 놈다 망하게 하고 만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마침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라곤 아주 작은 것도 과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광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죠. 저와 진경이가 사활을 건 복수 광고를 시작했죠. 그 웨딩 플래너는 투잡을 뛰는 게 맞아서요. 5시에 퇴근하고 카톡 프로필을 바꾸는 이유가 있었죠.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게에 출근해야 했거든요. 저랑 진경이는 며칠 동안
그 꽃뱀의 뒤를 밟았어요. 그녀의 동선은 뻔했어요. 남편의 카드 내역서 중 의아한 곳은 다 그녀와 연관이 있었거든요. 3년을 만나면서 회사 집만 갔던 남자예요. 나머지 시간은 저를 만났었고요. 다른 곳을 가면 언제나 저한테 보고했고요. 그런데 다른 동네, 이상한 장소가 나오면 뻔하죠. 카톡이랑 카드 내역이 정확히 일치해서 시시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카드 내역을 털고 있는 사이 진경이는 꽃뱀의 피해자를 수배했어요. 진경이는 결혼 전부터 바람기 다분한 남편의 뒷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며칠 만에 피해자 몇 명의 연락처를 알아냈죠. 알고 보니 그 웨딩 플래너의 피해자는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부부가 많더라고요. 유독 순진해 보이는 신랑에게 상담을 해준다는 핑계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일상적인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었나 봐요. 제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요. 긴장이 풀릴 때쯤 편하게 맥주 한 잔을 하자고 하다가 관계가 편해지면 자기가 일하는 룸사롱에 가자고 했대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손님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결혼 전 원래 여자들은 변덕이 심하다.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겠다. 자기랑 더 친해지면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네요. 당연히 룸사롱에 가면 남자들이 돈을 낼 테고 그럼 자기 매상이 오르니 본인한테는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룸사롱에 처음 간 날 어떻게 나왔는지 마지막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필름이 안 끊긴 술이 센 사람조차요. 심지어 이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워낙 꼼꼼하고 실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필름이 끊기는 건커녕 안 친한 사람과 있으면 취하지도 않는 남자인데 말이죠. 제가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필름이 끊겼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겠죠. 저와 진경의 추측은 이랬어요. 이건 100% 그 꽃뱀이 필름을 끊기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고 당연히 이혼을 못할 거라 생각해서 더 악랄하게 접근했을 거다. 무엇보다 본인이 누구보다 옆에서 계속 봐왔으니 둘이 어떤 사이인지 잘 알 거고 남편의 캐릭터까지 모두 파악해서 약점처럼 자꾸 휘둘렀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추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만나 들은 이야기, 그리고 통화로 전해 들은 이야기, 제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고 확인한 것들이라 더 확신이 섰죠. 물론 제 남편은 그 악독한 꽃뱀의 피해자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이해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죠.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할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잖아요. 남편은 어찌됐건 거짓말을 했고 그 여자와 미래의 밤을 즐겼는걸요. 피해자가 되기 싫었다면 그 여자랑 밖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하죠. 아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해요. 아니에요. 이미 저한테 거짓말을 한 순간부터 바람을 핀 거겠죠. 생각을 해보니 야근한다며 그 여자가 일하는 곳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랑 결혼하는 날 그 여자가 온 이유도 제 남편을 보러 온 거였겠네요. 사랑인지 고객 관리인지 모르겠지만요. 차라리 신혼여행에 가서라도 사실대로 말했으면 지금처럼 배신감은 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제 남편이란 작자가 더 나쁜 새끼였어요. 저랑 진경이는 웨딩 박람회를 복수의 파티 장소로 정했어요. 마침 좋은 장소죠. 두 년놈이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그 꽃뱀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드레스 투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내가 쌍싸대기 날려버릴 거야. 야, 아서라. 그럼 너 폭행죄야. 그럼 민사인 거 알지? 나 이혼으로 민사 갈지도 몰라. 우리 둘 다 법정 가지 말자. 저보다 분노심에 활활 타오르는 진경이를 말리느라 혼났죠. 전 의외로 덤덤했어요. 남편에게도 티내지 않고 한 집에서 잘 지냈죠.
그래야만 화려한 복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결혼 전 웨딩 박람회 경품 응모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부부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일러스트 포토샵을 잘하는 진경이가 여행 상품권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문자로 보내줬죠. 제가 봐도 진짜로 보였어요. 당연하죠. 회사에서 디자인이라면 내놓으라 하는 친구가 만든 건데요. 남편도 신이 나서 달려오겠죠. 그리고 예비 부부가 가장 많이 올 시간 웨딩 박람회 대형 LED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틀었어요. 마침 이번 웨딩 박람회 주최 측이 청첩장 준비해 주셨던 분이랑 친분이 많다더라고요. 이것도 제 친구가 알아봐줬어요. 물론 주최 측 대표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닥에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나도 많이 들었어요. 한 번쯤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어. 속상하겠지만 시원하게 터뜨려요. 제 이혼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남편은 역시나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 오더라고요. 진경이의 신호에 맞춰 준비한 영상이 LED 전광판에 나왔죠. 전광판의 위치는 그 웨딩 플래너의 부스 바로 앞이었고요. 저와 남편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박정희 플래너가 먼저 연락했다니까요. 저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그 여자 진짜 미친년이에요. 처음부터 얼마나 끈질기게 연락했는데요. 룸사롱에서 일하는 것까진 몰랐죠. 웨딩 플래너로 만났는데 술집 아가씨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술 마신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저 태어나서 필름 끊긴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진짜 그 여자 다시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웨딩 박람회 홍보 영상이 나오던 LED 전광판에 갑자기 격분하는 남자들의 인터뷰가 나오자 바쁘게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죠. 왜 아니겠어요? 이런 자극적인 내용인데 누구나 궁금했겠죠.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예쁘게 웃고 있는 박정희 웨딩 플래너의 홈페이지 사진, 그리고 룸사롱 앞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꽃뱀의 영상으로요. 가슴이 훤히 보이는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제 남편과 팔짱 끼고 가게를 나오는 사진이었죠.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새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여보, 당신을 위한 경품 이벤트야. 지금부터 잘 봐. 진경이는 포토샵도 잘하지만 편집도 잘해요. 다음 화면은 남편이 주인공이었죠. 저의 결혼식이었어요. 그 여자가 제 남편의 넥타이를 만져주는 모습이었죠. 마침 며칠 전 결혼식 스냅 사진과 DVD 영상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날을 위해 DVD가 맞춰왔나 봐요. 이제는 사람들도 플래너가 전광판의 주인공인 걸 알았는지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가네요. 물론 업체 팀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영상은 이걸로 끝이 아닌데 말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해도 어차피 외로워요. 그럴 때 저한테 오세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카톡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는지 캡처를 해도 끝이 없었죠. 그 꽃뱀의 업체에서 가계약을 한 사람들은 다들 취소를 하기 바빴죠. 당연한 얘기죠. 자신의 결혼을 준비해주는 사람이 뒤에서 저런 짓을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그 후에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웨딩 플래너, 아니 꽃뱀은 해고됐다고 해요. 그녀가 다니던 웨딩 업체도 꽃뱀 업체로 소문이 났고요. 나중에 결국 그 플래너한테 명예훼손으로 소송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꽃뱀과 웨딩 업체한테서 선처해줄 수 없겠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처라니요? 제가 왜요? 전 오히려 꽃뱀한테 당한 여자들과 따로 연락을 하고 있죠. 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꽃뱀도 나쁜 년이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제 남편이 더 문제고 더 나쁜 새끼라고요. 웨딩 업체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는데 제가 누굴 선처하겠습니까? 저랑 결혼식을 올렸던 그 남자반은 웨딩 박람회 이후 안 보고 있어요. 그나마 하나 다행인 게 있다면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여우에 홀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쩌면 제 남편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자기는 진짜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정말 억울하다고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요. 네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절 알라고요. 그래서 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지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